안녕하세요. 서울 붓다스쿨에서 금요 경전 수업 유식 철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뭘 공부할 거냐면 변에 대한 걸 할 건데, 능변과 소변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 시간이 허락이 되면 능변과 소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식관법까지 공부를 혹시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오중유식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변을 공부하려고 하냐면 변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유식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 변의 과정을 공부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능소의 개념부터 복습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능변이 있고 소변이 있어. 그러면 이 능소는 주관과 객관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능변이라는 건 뭐냐면 주체라는 뜻이에요. 변화의 주체. 그 다음에 소변은 뭐냐면 주체가 만든 결과물. 그래서 객체? 그런데 이걸 능소라 그러는데, 일단 능변식이 크게 두 가지 능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변식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 변화의 주체라고 하면 당연히 능변은 뭐가 되겠어요? 심왕이 되겠죠. 네, 심왕이 되겠죠. 심왕. 이게 뭐냐면은 팔식이잖아요. 요 팔식이 능변이 되는데, 근데 이 능변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인능변과 과능변으로 구분이 돼요. 인능변은 이 능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과능변은 그래서 능변이 되는 과가 생긴 거예요. 결과. 요거 일단 구분이 되시죠? 근데 이제 유식 철학 책을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인능변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무조건 다 종자예요. 종자를 인능변이라고 하더라. 이 종자에도 두 가지 구분으로 인능변을 설명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명언종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명언종자를 뭘로 한다 그러냐면 친인연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업종자를 뭘로 한다라고 하냐면 증상연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친인연은 무슨 뜻이냐면 직접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 모든 결과가 나는 데 있어서 유식에서는 친인연은 항상 종자인 거예요. 종자. 이 종자 중에서도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명언종자와 업종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의 종자가 친인연이면 나머지는 사실은 증상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연이 되는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도 증상연, 방해하는 역할도 증상연, 어떤 역할이든 관계없이 나머지는 모두가 보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증상연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명언종자라는 말이 재밌어. 이게 뭐냐면 명언은 지금 언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어. 그래서 요 명언종자는 세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육식이 명언종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 오식과 칠식이 명언종자가 아닌 유사 명언을 만들어. 그래서 얘네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얘가 중요한 건데, 육식은 명언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록을 만든다 이 뜻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요별경식이라고 하잖아요. 경계를 인식해서 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명언이라는 거예요. 명언.
이름, 언어를 가지고 의식은 모든 대상을 분별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오식과 칠식은 분별의 힘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식한테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자기들이 직접 이름, 명언, 언어를 가지고 분별을 하지는 않지만 육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언종자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직접 명언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이런 거 배우셨죠? 동시인과, 이시인과. 이거 배우셨어요? 인과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유식에서는 진의는 동시인과라. 진짜 의미, 유식의 진짜 의미는 동시인과고, 그런데 이시인과는 그냥 유사하게 인과로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인과가 재밌어요. 인과설이 시간의 흐름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라니까. 그럼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동시인과는 두 가지 왔어요.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그 다음에 이시인과는 뭐였냐면 종자생 종자. 요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었죠.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뭐라 그랬죠? 전찰나. 여기가 후찰나. 여기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종자의 영역, 여기는 현행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찰나에서 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자가 증상현을 만나요. 얘는 이 종자가 뭐라 그랬죠? 친인연. 이 친인연 씨앗이 다른 조건들, 모든 조건들이 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증상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현이 돼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현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요게 일로 올라가는 것과 현행한 것이 다시 종자로 심어지는 게 동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씨앗이 심어졌으면 결과가 나와. 결과가 다시 씨앗으로 심어져. 이게 어떻게 동시에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됐지. 왜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종자가 심어져요? 이런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다른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종자가 현행했어. 그럼 종자는 어떻게 돼요? 멸했죠. 그러면 현행한 동시에 다시 종자가 심어지면 그 전하고 종자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되는 이유는 얘랑 다른 게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동류라고요. 세상과 나는 현행한 존재죠. 그런데 얘네는 전부 다 종자로부터 현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종자로 현행된, 같은 시기 현행된 존재들이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을 뿐인 거예요. 각자 촛대가 다르니까. 요게 보면 현행하는 거하고 훈습되는 건 원래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첩되어가지고 그냥 영향받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여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종자는 저기, 현행한 건 여기.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세우니까 이게 인과가 펼쳐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현행하는 동시에 또 종자가 심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요 종자가 다음으로 현행하기 전에 다음 찰나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자. 다시.
요거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상속한 거잖아요. 이걸 종자생 종자라고 하고 이거는 한 찰나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시인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이시인과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직선적인 시간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인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인과라는 거예요. 유식에서 말하는 진의의 인과는 동시인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한 거거든요. 명언종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업종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친인연이 되고 이게 증상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친인연이 되는 명언종자는 무슨 습기라고 하냐면은 등류습기라고 하고 업종자는 이숙습기라 그래요. 자, 요 이숙은 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요것도 제가 강조해가지고 들어본 건데 뭘 강조했냐면 변하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종자에는 세 가지 성품이 있죠. 선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무기성이 있죠. 그러면 선종자가 현행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선종자가 현행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요 현행한 거는 성품이 뭐예요? 그쵸? 무조건 무기라 그랬어요. 이걸 이숙가라고 합니다. 악종자가 현행했어도 이거는 악이 아니라 무기예요. 아직 무기인 거예요. 현행한 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업을 더하느냐에 따라 이거 명언을 더하는 거거든요. 지금. 명언이라고 하는 의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현행이 그 전에 종자에서 여기에 현재의 업이 슬쩍 묻어. 그래가지고 성품을 결정해가지고 종자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는 사라졌고 여기에는 지금 뭐가 묻어 있는 거냐면 업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찰나에. 여기에서 재밌는 게 요게 지금 이숙과라고 했잖아요. 요걸 왜 이숙습기라고 하냐면 업종자를 왜 이숙습기라고 하냐면 여기서의 종자가 무기성으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 업이 더해진다 그랬죠. 이 업을 뭐라 그러냐면 현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뭐가 된다 그랬죠? 종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동시에 업과 업종자가 더해진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볼게요. 요 종자는 뭐라 그랬냐면 친인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종자가 현행을 해버렸어. 그리고 현행한데 의도가 동시에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업이 더해졌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종자로 심어졌죠. 그러면 요거는 친인연,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증상연이 되는 이 업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행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동시에 사실은 아래아식에 종자로 심어지고 있잖아요. 요 친인연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동시에 업과 종자들이 심어져 가지고 종자가 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증상연이 된다는 거예요. 보조 역할을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현행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아까 종자생 종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시인과하고 동시인과를 유사하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게 종자와 현행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요거를 지금 잘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요 등류습기와 이숙습기 그 중에서도 요 업종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상연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친인연이다. 그리고 얘는 이 친인연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증상연이다. 그래서 요 종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인능변이 되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능변을 둘로 나눌 때 인능변과 관능변이 있다 그랬죠? 인능변은 결국 뭐냐? 종자다. 능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변식에서 봐보세요. 아래아식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래아식이 원인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요? 종자가 원인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어렵게 얘기했냐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상과 그 변화들을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관찰하라고. 그런데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능변식. 결국은 그거는 팔식일 건데 그 중에서 아래아식의 종자가 인능변이 되더라. 요게 결론. 그러면은 이제 관능변은 쉽겠네요. 그럼 관능변은 뭐예요? 이게 종자면 당연히 얘는 아래아식이겠죠. 얘는 제8식. 아래아식이 관능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능변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종자생 현행을 하면 요 종자생 현행을 하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과가 이루어지는데 팔식이 저 종자가 이 인으로서 현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과야, 결과. 그러면 요 결과는 능변이 아니라 뭐냐면 소변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소변을 만드는 관응변, 능은 뭐냐면 아래아식의 자체분이라 그래요. 아래아식이라는 자체가 있어. 근데 종자 때문에 그것이 인이 돼서 과로서 요 자체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면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졌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초능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식 30송에 1, 2, 3, 4번 개송까지인가에 초능변, 인능변, 삼능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유식할 때 오직 육자로 하면 이게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오는 과정이 지금 변이란 말이에요. 변. 한 번 굴러가지고 아래아식이라는 자체분이 되었고 근데 그랬더니 결과물이 나와버렸네? 그냥 자체분이 나오는 순간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자, 마음을 1분설이라고 하고 싶으세요? 2분설이라고 하고 싶으세요? 3분설, 4분설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7분설은 안 돼요. 왜냐면은 합의했어. 4분설까지만 하자고. 4분설 넘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다 죽자는 거예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합의했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1분설. 나는 1분설이 제일 좋다. 2분설이 좋다. 3분설이 좋다. 4분설이 좋다. 저는 그냥 3분설 정도가 좋거든요. 사실은 2분설도 좋아하고. 그런데 1분, 2분, 3분, 4분, 요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대체 1분설은 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냥 통째다라고 말하는 1분설은 도대체 왜 나오느냐? 근거가 뭐냐? 이런 논리거든요. 자, 봐봐라. 2분설, 3분설, 4분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안다. 근데 그건 분별이냐 무분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분별로 보면 당연히 2분, 3분, 4분 나도 인정한다. 근데 무분별로 보면 1분 아니냐. 무분별로 보면 통째 아니냐. 이게 뭐냐면 자체분.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굴러요. 그럼 견분과 상분으로 나뉜다니까요. 그럼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능변. 자, 이능변은 말라식을 이능변이라 그랬죠. 말라식은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지금 말라식을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죠?
말라식은 아래아식의 견분을 자아라고 한다니까요. 얘를 집착해요. 견분하고 상분이 안 나눠졌는데 말라식이 어떻게 생겨요? 안 생기죠.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나눠진 다음에 얘를 나라고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눠진 다음에 이능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능변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래아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팔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능변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견분과 상분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능변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능변, 이능변. 이능변은 칠식이 되고, 왜냐면은 말라식은 요 아래아식의 견분을 나라고 집착하니까요. 그럼 삼능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제3능변은 사실은 전육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육식이 되는데 요 전육식 중에서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식은 왜 말라식에 나온 다음에 나오죠? 의식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의근의 의지에서 나오죠. 의근은 말라식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유식에서. 그러니까 의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왜 설명하냐면은요. 다 복선이 있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성상 위 할 때 수행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의 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걸 다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순서를.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능변, 이능변, 삼능변이 8식, 7식, 그리고 전육식인데 요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봤던 거예요. 뭘로 설명을 했냐면 인능변과 과능변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요것이 소변을 만들었는데 초능, 이능, 삼능의 과정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소연과 소소연이라는 개념인데 유식에서는 친소연은 전부 다 상분입니다. 이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전 5식이 무엇을 인식대상으로 삼는가? 색법을 인식대상으로 삼나요? 상분을 인식대상으로 삼나요? 상분을 인식대상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는 없고 식만 있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은 전부 다 상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뭐하고 연결성이 있냐면 이따가 오중유식관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서 몇 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소연은 전부 다 상분인데 상분은 뭐에 의지하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소소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분이 드러나기 위한 근거. 네, 저는 이제 물자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게 유식의 이야기 속에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재미나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내 의견이다. 원빈 스님이라는 논사가 하는 이야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왜 유식에서는 물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느냐. 이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설명을 했지? 붕어빵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연기설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붕어빵이 있어. 그러면 붕어빵은 뭐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밀가루 반죽. 근데 봐보세요. 나는 붕어빵을 만들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공룡빵을 만들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뭇잎빵을 만들어요. 요즘에는 시범빵도 유행하대요. 그러면 요 나와 요 너는 지금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나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의 착각이에요. 근데 나와 세상이 뭐라 그랬죠? 동류라 그랬죠. 뭘 보면 동류냐면 반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동류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는 도대체 뭐에 의해서 시범빵, 붕어빵, 공룡빵, 나뭇잎빵에 차별이 생겼느냐? 틀에 의해서 생겼다. 틀이 다른 거예요. 요 틀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식은 아레아식이기도 하지만 얘기했죠. 감각의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전호식.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게 말라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6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각도 차이가 있고 감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레아식으로 들어가면 기억 또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요 차이가 틀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요 상속되어서 지금 동질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요 틀이 유지되는 한 자아가 갑자기 다른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생거거든요. 그래서 요 붕어빵은 지금 뭘 붕어빵이라 그러는 거냐면 상분을 붕어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죽은 뭘 반죽이라 그러냐면 물 자체를 반죽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는 요 붕어빵을 인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붕어빵을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갇혀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인식의 틀 때문에 그래요. 이 인식의 틀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냐면 아레아식을 근본으로 한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식의 특징, 각자의 식의 특징. 그 식의 특징에 의해서 요 붕어빵을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요 인식의 틀 없이 반죽을 직접 인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직접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없으면 그 대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식 외에는 무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첫 번째.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봐보세요. 얘가 있어. 책상. 얘가 있어. 우리의 인식 틀에서는 얘가 책상이라는 붕어빵으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상분, 붕어빵, 요 책상이라는 붕어빵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식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책상이었을까요? 즉 붕어빵이었을까요? 아직 모양이 잡혀있지 않은 반죽이었을까요? 반죽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우리는 인식을 하니까 인식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책상이라고 하고 만져지고 그 다음 이 물질 하면은 요거 질애 한다 그러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냄새 맡아보면 냄새도 나고 그런 대상으로서 현행되어 있는 상분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인식하기 전에는 얘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우리는 공상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감각기관이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얘로 보지만 이제 유식의 대표적인 유식 사경이라고 하나? 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물을 먹는 거라 그러죠. 물고기는 물이 공기예요. 아귀는 물이 불이에요. 천상존재는 물이 땅이에요. 천상존재가 물인데 내가 물 위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땅으로 인식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보고 천상존재가 와가지고 물 위를 막 걸으니까 기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상존재들은 물이 땅으로 인식된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물은 원래는 시범빵, 붕어빵, 공룡빵, 나뭇잎빵으로 인식되기 전에 반죽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단 하나의 모양이 없죠. 모양도 없죠. 그래서 무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단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 뭘로 존재하느냐? 요때 양자역학하고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확률로서 존재한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확률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존재할지에 대한 확률이기도 하고 어디에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률이기도 한데 파동으로서 존재한다고 표현해요. 인식되기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그냥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확률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을 하는 순간 모양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인식하기 전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타기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의타기성으로서 존재하는 건 변계에 소집된 이런 모양으로서의 경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붕어빵을 보고 있다니까. 너만은 못 봐.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봐야 자신의 인식의 틀 안에서밖에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붕어빵인데,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붕어빵하고 반죽은 원래 근본 물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붕어빵이라는 건 물 자체에 없다니까요.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무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라. 산이라고 하는 걸 보고 산이라고 인식하기 전에는, 봐보세요. 산을 볼 때 의식이 활동을 안 해요. 잘. 그래가지고 얼빠져가지고 봐. 그러면은 산을 이렇게 보되 명언이 거기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었죠? 연기 잘하지 않아요? 얼빠진 연기? 안 보잖아요. 명언이 안 붙어요. 그러면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언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인식해서 산이라고 딱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 마음에 상분이 딱 떠서 산이 되는 거예요. 아 말고 법에 대한 공을 논하기 전에는, 불교에서 원래 법공을 처음엔 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산의 실제 모양이 어떻느냐, 그것이 유사하게 그래도 산이랑 비슷하냐, 오리지널 산의 모습이 있냐, 아니면 그냥 파동으로 존재하느냐, 허공과 같냐, 이것에 대한 거 원래 논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요 법에 대해서도 논하게 됐고, 그래서 유식의 범위에 지금 요 법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논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논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요 소소연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물 자체이기는 한데 사실은 인식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붕어빵은 없다니까. 이건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건 그냥 식에 의해서 변현된 것일 뿐이고, 그리고 실제 모습은 아니요, 이게 아니요. 이건 그냥 감각기관이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홀로그램이에요. 본래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 그걸 인식의 한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 자체를 도대체 왜 인정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유식 오중관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식 오중관은 첫 번째는 견허 존실관이라 그래요. 1단계예요, 이게. 1단계인데 1단계는 허를 보고 실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허가 허임을 보고 실로 넘어간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허상에서 실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식 오중관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유식을 관하는 수행법을 단계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를 연습을 한다는 건 유식을 처음 연습한다는 거죠. 유식을 처음 연습할 때는 자기가 보는 상은 대부분 다 허상이에요. 그냥 허상인가 실상인가 묻지도 말고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봐보세요. 혈량, 비량, 비량이 있어요. 허상이라는 건 대부분 나 여기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요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다 허상이에요. 혈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식은 일단 허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금강경에서는 즉비라 그래요. 그러면 허상임을 알았으면 허상이라는 전제에서 다시 봐야겠죠. 그걸 실상을 보는 노력, 심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비량, 잘못된 인식, 허상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실상하고 다르다, 허상이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실상을 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2단계. 2단계는 그러면 이제 허상에서 실상을 보는데 사람유순이라 그러는데 실경을 버리고 상분을 본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1단계가 뭐였냐면 그게 허상임을 본다 그랬죠. 그럼 허상이라고 보니까 다시 관찰해 보면 실상을 보는 노력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1단계. 그럼 이렇게 다시 봐요. 다시 봤더니 요거 책상인데 이거 내가 지금 책상이라고 잘못 보고 있나? 그래가지고 다시 봤더니 또 뭐예요? 그래도 책상이네? 그럼 책상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니면은 상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죠. 일상 속에 가보세요, 한번. 허상이라는 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결국은 다시 여기 바깥에 실상, 경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 습관이 강하니까. 그래서 실경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을 뭐라고 보라고 하는 거냐면 상분으로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계에 있는 물 자체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계에 있는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즉비.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상분으로서 보라는 게 심영. 이게 2단계인 거예요. 1단계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상이 허상임을 본다. 2단계에서는 그래도 또 얘를 보거든요. 근데 얘가 외계의 실제가 아니라 상분이라고 보는 게 2단계. 자, 그러면 3단계는 선말귀본이라 그러는데 말을 버리고 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상분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분을 보는 걸 계속 연습을 했더니 이제는 뭐가 되냐면 다른 거 볼 때마다 다 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분임을 잘 알아요. 그러면은 유식의 도리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인터뷰해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상분을 보지 말고 견분을 봐라 이럽니다. 상분은 본 말 중에 말이 되는 거고 견분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분에서 견분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 3단계 선말귀본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4단계는 뭐냐면 은열현승이라 그러는데 상분에서 견분을 보려는 노력을 해도 상분과 견분을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선수행을 해보시면 보는 놈을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띠 수행을 하면 사띠를 보라 그래요. 사띠를 사띠하라 그래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견분을 보라는 건데 견분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견분과 상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라고는 안 하는 거야. 이제 외계를 실제라고는 안 하고 유식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분과 견분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뭐에 빠지게 되어 있냐면 심소법을 보지 말고 심왕을 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음 작용인데 마음 작용에 빠지지 말고 그 마음의 바탕을 보라 그래요. 이게 4단계예요.
마음작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은 다 마음작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 있죠. 그건 다 마음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마음을 못 보니까. 자기가 보는 걸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작용과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냐면 심왕은 특징이 암, 인식이 특징이라 그랬죠. 근데 그 인식됨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심소법이 있잖아요. 그 심소법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어항과 물고기의 비유를 했죠. 어항이 마음이면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항을 봐요, 물고기를 봐요. 그게 지금 마음작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보고 있는 거고, 느낌을 보고 있는 거고, 의도를 보고 있는 거고, 감정을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 틀, 어항을 보는 걸 마음이라 그래요. 4단계는 마음작용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5단계는 뭘 보느냐? 5단계는 견상증성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동에서 부동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분별을 무분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5단계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허상에 속고 살아요. 허상에 속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표현이죠. 붙은 단어예요? 따로따로의 단어예요? 의미가 따로따로인 거예요. 우린 다 우상을 봐요. 하지만 숭배하냐 숭배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식된 모든 상은 우상이라. 왜냐면 지금 어리석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실상이라고 집착하면. 그럼 그걸 숭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멈추는 게 허상을 그만 본다는 뜻이에요. 허상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게 1단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경계 대상이 진짜 같아. 아니요. 유식 무경이요. 무경.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유식의 도리로 들어오느냐? 상분으로 보는 거예요. 상분으로 본다는 말도 틀렸어요. 상분인데. 상분으로 보라 그러니까 무슨 억지로 상분으로 보라는 것 같잖아요. 뭐 비유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건 다 상분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걸 2단계. 그런데 상분으로 본다는 건 이미 허상에서도 벗어났고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상분만 쫓지 말고 보는 놈 견분을 보라는 게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 견분과 상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뭘 계속 보게 되냐면 마음작용에 끄달리게 되는데 마음작용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는 게 4단계. 그리고 요 단계를 잘 거치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음이 움직임에서 부동하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5단계. 그래서 제가 다 건너뛰고 뭐라 그러냐면은 육조대사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고요한 자리가 불성이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동에서 부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냥 불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작용에 끄달려 다니다가 고요한 마음자리로 갔어요. 그럼 그게 불성인 거예요. 이걸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한 게 이 말인 거고, 이것을 유식의 도리로서 관법을 연습할 때는 이 오중관, 단계별 유식 관법을 연습한다. 첫 번째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5단계를 연습했더니 그래 나는 동에서 부동을 봐야겠다.
처음부터 이걸 연습을 하면 안 되고 동에서 부동을 봐야겠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게 허상이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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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유식관법을 연습할 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각의 수행 주제를 통해서 유식의 도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유식학파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식학이라고 안 하고 유가행파라 그랬어요. 유가가 뭐냐면 요가인데 지와 관의 수행을 통해 자와 타가 나와 부처님이 합일되는 훈련을 하는 것. 즉 실천 수행을 하는 것. 이게 원래 유가행파 본인들의 정체성인 거라. 본인들이 본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본인들이 잘하는 건 심리학이 아니요. 그 심리학을 통해서 뭘 한 거였냐면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가는 합일되어가는 분별이 무분별로 나아가는 유식관, 유식행을 했던 거예요. 관법을 했던 거예요. 관법. 그래서 원래 유식 공부를 할 때는 저런 실천 수행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가행파 학생들, 선생들의 본래 이 유식을 연구한 목적이다. 인능변, 관응변은 나중에 또 한 번 또 해보죠. 한 번 더 해보면 좀 쉬울 거예요. 어떻게 인능변으로부터 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소변돼가지고 초능, 이능, 삼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나중에 한 번 다 배우면 한 판을 딱 놓고 아리아식으로부터 종자가 어떻게 초능, 이능, 삼능이 되고 그 다음에 소변현된 색법과 불상응행법과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식으로서 드러나는지를 한 판으로 딱 놓고 보면 그러면 유식에서 설명하는 일체 법이 마음으로부터 지어지는 연기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직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로도 해석돼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로 볼 때는 변자를 봐야 된다. 이런 주제로 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 2시간 더 해가지고 유식연기사를 끝낼 거예요. 시간이 없어. 이게 몇 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유식연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연기설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 유식의 수행 계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또 유식 실성, 삼자성, 삼무자성 이런 것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연기설은 다음번 2번 더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와 변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